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네의 일상을 기적으로 라는 책이고요.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모네를 생각하면 그냥 인상주의 이 정도로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의 뒷면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모네의 삶에서 라이프 코치의 면모를 찾는다. 미술에 문외한 사람이지만 또 그래도 사람과 삶에 대해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모네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단지 위대하게 성장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 책의 문장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책을 읽고 난 뒤로는 이 문장과 모네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모네가 천재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모네의 삶도 처음부터 승승장구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모네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겠죠? 네, 저 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네가 처음부터 유명하다거나 주목을 받았던 화가는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거리의 화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어떻게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모네가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분명 재능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시도하고 작업했던 삶의 태도가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널리스트, 소설가, 작가 등 당대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였고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독서가 그의 예술적 영감이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네는 이 두 가지의 작품들로 25살이라는 나이로 성공을 거두었고 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모네는 성공을 거둔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그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성공을 이룬 방식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모네의 대표작인 해돋이입니다. 지금은 이 작품이 정말 유명하고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모네가 새로 시도한 변화의 대가는 되게 컸는데요.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그렸던 그림에 비하면 표현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불명확하고 비평가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네는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하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묵묵히 걸어간 그 걸음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준 3가지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모네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라이프 코치로서의 면모를 몇 가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멈출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입니다. 모네는 천재보다는 노력형에 가까웠는데요. 모네는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수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모네는 일상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모네는 더 이상 모티브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의 모티브와 아름다운 것들은 주변에 넘치게 있고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모네의 눈에는 시시각각 생동하는 변화였고 모네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고민하면서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밋밋하던 일상이 설렘으로 바뀌었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네는 그 시대의 화폭을 담아내었는데요. 이전의 화가들이 변치 않은 곳에서 진리를 추구한 것에 반하여 진리란 변화하는 순간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그림이 기존의 풍경화와 달리 그가 그리고자 한 사물을 희미하게 묘사하고 빛의 온도와 변화에 따른 사물의 순간적인 인상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모네의 편지의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50세의 나이에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뛴다는 모네를 보면서도 존경이 들었고 저도 열정적으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이 가슴에 뛰는지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심리학 공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심리학이 있다. 네, 그만큼 심리학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문이고 또 우리의 생활 곳곳에 배어 있다는 말이겠죠.
네, 우리는 인간관계를 지속하면서 타인의 심리를 고려하고 생각하고 언제나 심리학 안에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과 인간관계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게 궁금했고 또 다양한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심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장사에 실패했고 또 24세에는 사업에 또다시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죠. 그리고 39세에서 47세에는 많은 실패하는 삶을 살았었죠. 그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한 사람, 이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남자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입니다. 링컨은 본인이 한 번도 실패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나를 인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교가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나와 일의 관계를 통해 지금을 인식하고 관계를 통해 나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타인의 관계까지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질문을 자주 해야 링컨처럼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심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는 회장선거에서 떨어졌을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에 자꾸 낙방했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성인이 돼서 굉장히 엄청나게 펑펑 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좀 웃기시죠? 네, 저는 이제 기능시험도 떨어지고 심지어 도로주행을 10초 만에 떨어졌어요. 집에 걸어가면서 40분 내내 울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제가 운전면허에 실패했다고 느끼는 건 제가 정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굉장히 슬퍼했던 거였어요. 이 책에서 실패의 기준은 자신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정한 실패라는 틀 안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꼼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혼자 자책도 많이 하고 잠도 잘 안 오는데요. 그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변화해야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요즘 괜찮냐고 묻고 또 상대의 마음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나와 상대의 거리를 측정해주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상대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내 안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심리를 이해할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를 알면 스스로를 깨우치는 힘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속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다리가 당신을 실패로 이르게 한다면 당신은 자기 머리 위로 오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네, 오늘 실패했다면 오늘의 여러분들은 본인의 머리 위로 오르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무민의 작가인 토베 얀손의 말을 전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나의 열정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의 것이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